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가 본격적인 여름방학 기간에 들어간다고 하죠.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신나고 부모님은 한숨이 나고 주변에 그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이 긴 방학 동안 끼니마다 뭘 챙겨 먹이지? 어떻게 하면 알차게 시간을 보내지?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더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아이들 두고 출근하는 길이 늘 긴장되고 걱정스럽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봐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캠프를 운영하는데요. 한강에서 생존 수영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선 다양한 숲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들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일정들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웹툰 그리기,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활용 등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각 도서관에서도 각종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 방학 생활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뼈 건강과 관련 약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지난 금요일에 전 세계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서 가장 더운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이 바로 장마가 끝날 쯤에 찾아오는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인데요. 얼마 전 소서보다 더 더운 절기,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소서보다 큰 더위를 뜻하는 말이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이 때문에 힘든 농작업을 로봇이 대체해가고 있다는데요.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난을 로봇이 많은 부분에서 대체해주고 있다고요. 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기계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령 농업인들이 불규칙한 노면이나 경사지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재 살포에 따른 약재 피해 위험성이나 농자재 운반 등으로 인한 골격계 질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수원에서 고정밀 위성 항법 장치와 레이저 센서, 영상장치 등을 사용해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며 제초와 운반, 방제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농가 현장 시승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 개발된 로봇들보다 어떤 기능들이 향상된 건가요? 네, 먼저 편의성을 들 수 있는데요.
방제 로봇의 구동 방식을 엔진에서 전기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 중에 약재가 떨어지게 되면 보충하는 위치까지 로봇 스스로 이동을 해서 약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운반 로봇은 평소에는 작업자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확물이나 농기구 이송 등 농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자가 필요에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집화장 등 지정한 위치로 로봇을 보낼 수 있도록 셔틀 기능을 탑재를 해서 작업자가 수확 도중에 수확물 이송 업무를 수행한 후에 다시 작업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서 작업자가 작업을 멈추지 않고도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농작업 효율 측면에서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초 로봇의 경우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운반 로봇의 역할도 겸할 수 있도록 상부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운반 로봇의 경우 로봇 간 연계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 로봇에 필요한 양액을 경유지까지 옮겨주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추가가 되면 방제 로봇이 약재를 보충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이동에 드는 배터리 사용량도 줄여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서 제초 로봇 1.5m 이내에 나무나 작업자 등 장애물이 있게 되면 10cm 내외에서 정차한 후에 장애물이 치워지면 다시 제초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 로봇 하부에 접촉식 정지 장치를 붙여서 로봇이 물체와 닿았을 때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로봇을 상용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최소화 등 농작업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에 걸쳐서 농업용 로봇 현장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로봇이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요. 정수장 주변에 넓은 녹지를 관리하는데 제초 로봇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농업 로봇 기계화 기술 빨리 상용화돼서 널리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농작업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장마 영향으로 계속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양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잎진무늬 마른병은 장마 이후 습도와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면 확산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중간 물때를 잘 해주시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병든 주기가 20% 정도 보이면 등록약제로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7월 중순 이후에 잎도열병 발생이 지속이 되거나 출시기 전후에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7월 하순부터 이삭이 팰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종 품종의 경우에는 이삭도열병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삭이 패기 전까지 전용약제로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해충 잘 관찰하고 적기에 방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후 콩 재배 농가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콩의 경우 생육상을 고려해서 추비를 줘야 하는 시기인데요. 개약이나 꼬투리가 달릴 시기에 콩알의 비대가 불량할 경우에는 요소 비료를 10아르당 4 내지 6kg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을 방제할 경우에는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재를 섞여 뿌려주면 좋은데요. 이때는 반드시 2종 이상 혼용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염에 대비해서 고추 재배 농가에서 준비할 일도 알려주세요. 네. 장마철 이후 생육이 연약해진 고추 포장에서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 비료를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해질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게 되면 질소와 칼리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석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 이후 고온 시기 이 축산 농가에서도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사료가 곰팡이 등으로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을 해서 가축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함께 축정별로 적정한 비타민이나 광물질 등을 별도로 보충을 해줘서 가축들의 영양을 챙겨주시고요. 건강 상태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깔집은 제거를 해주시고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집을 깔아서 축사 바닥이 질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축들 더위 먹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장마철에 여기저기 좀 쑤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뼈 건강과 관련 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고 서울은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어르신들 특히 비만 오면 뼈가 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거는 있나요? 참 비만 오면 뼈가 쑤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맞벌이하는 저 부모님 대신 저를 봐주셔가지고 어릴 때 항상 비만 오면 아 너무 쑤시다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셨던 기억이 혹시 나는데 뭐 손주가 특별히 괴롭힌 거 이런 건 아닙니까? 항상 꼭 3남매를 낳느라 내가 너무 고생해서 뼈가지가 쑤신다. 항상 레포트가 예. 비슷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당연히 과학자들도 궁금해했고 이게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고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공통인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왜 그럴까라는 걸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제시됐던 거는 그냥 비가 오니까 좀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냥 기분이 그럴 수 네.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정말로 아프다. 네, 확인을 해보니 이게 비가 오는 날은 보통 저기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풍선 같은 것도 주변에 너무 기압이 낮아지면은 막간 빵 터진다든지 부풀어 오는 이런 부풀어 경우도 오르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관절이라는 곳도요. 사실은 안에는 막이 둘러싸고 있고 내부에 윤활액 같은 게 들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방어가 되니까 관절이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날 저기압이 되면은 이 관절 속에 있는 요 관절 윤활액을 품고 있는 요 관절 주머니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이 좀 부풀어서 그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거기가 부푸니까 관절이 약간 밀려나면서 좀 쑤시는 것 같다. 진짜 근거가 있네요. 네, 약간 진짜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저기압이 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내부 부피가 커져서 그럴 수가 있다. 관절 속이. 이거를 조금 더 실제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우주 비행사분들. 네, 우주 나가면은 사실 거기는 중력이 없다 보니까 네. 압력이란 것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에 몇 달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키가 좀 자라 있다고 해요. 키가 커져서 와요? 네, 약간 실제로. 오. 항상 중력이 누르는 그 압력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조금 자유롭게 떠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게 오히려 뼈 건강을 좀 해치는 경우들도 있더라.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압력이 없어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지구에 다시 돌아와서 꽉 누르니까 이게 아프고 잘 못 걷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주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비가 오면 저기압이 돼서 이 정도 효과는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관절이 아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이 좀 팽창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정말로 이 장마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뼈 건강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 오, 그래요? 장마가 지속이 되면 네. 어떤 쪽으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사실 그 비가 계속 온다는 거의 반대말은 해가 쨍쨍한 날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사실 같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 햇빛이 너무 줄어들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D가 생성이 좀 덜 돼가지고 햇볕을 못 봐서. 네, 그것 예. 때문에 정말로 좀 심해지면은 골다공증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에이, 진짜 골다공증까지 갑니까? 네. 예. 근데- 비타민 D가? 네. 근데 사실 장마철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해봤자 2, 3주 정도 가고 또 매일 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장마 수준에서는 막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진 않는데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또 극단적
극단적인 환경, 아까 우주를 말씀드렸듯이 그럼 햇빛이 정말 적은 곳이 어디냐? 극지방이죠. 네. 극지방에는 이제 겨울철엔 특히나 이제 낮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정말 빛을 거의 못 보는 상황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정도 이어지면은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뼈가 조금 상하더라. 그런 게 밝혀졌고요. 네네. 이것도 아주 좀 특이한 사례긴 하지만 네. 몇 달 전에도 몇 년 전인가요? 이제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해외 토픽 같은 걸로 이제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분들이 한 몇십 일 동안 갇혀 있었다. 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구출을 하고 확인해 보니 이제 몇 달간 햇빛을 못 쐬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뼈 건강도 좀 나빠졌더라. 이런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정말로 햇빛을 너무 오래 못 보면 그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또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네. 사실 우리가 배에 막 뱃살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부담스럽고 안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 사람 몸이 이걸 축적해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영양분이 부족할 때 헐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남는 양분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뼈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칼슘이나 무기염류 같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랄 때는 헐어 쓰고 남으면 뼈에다 이제 약간 넣어두는 그런 저장 기능도 일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걸 사용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극단적이지 않은데도 그걸 좀 헐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음식 섭취를 잘 하는데도 골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좀 다른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주로 먹는 한식 식단이 칼슘 섭취를 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식단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나물류나 이제 그런 밥하고 이렇게만 많이 드시니까 그것도 건강한 식단이긴 합니다만 이제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 같은 걸 좀 드셔주셔야지 그런 칼슘 섭취가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우유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잘 안 드시다 보니까 칼슘 섭취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그냥 칼슘이 식단으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네. 보통 그럼 골다공증이 왜 생기냐? 이게 사실은 나이를 드신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데 그 주된 요인이 호르몬입니다. 특히나 성호르몬이에요. 근데 성호르몬 하면 보통 이제 생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성적인 데만 관여를 한다. 일단 이렇게 이름이 그래서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런 성호르몬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공동으로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급격스럽게 줄어들기보다는 매년 조금씩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면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은 순간부터 갑자기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겪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골다공증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그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요 사실 보도블럭도 새로 걷어내고 새로 까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몸도 그냥 조직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헌 세포는 덜어내고 새 세포로 그 자리를 바꿔줍니다. 이런 역할을 계속 하는데 그 뼈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10년 정도면 온 몸에 있는 뼈가 다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도 바뀌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나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 뼈가 지금 속에서 부서지고 새로 만들고 이 보도블록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호르몬이 관여하는 게 이 보도블록을 부수는 그 부분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성호르몬이 억제한다. 그래서 부수는 걸 억제하니까 뼈가 더 많이 남고 그래서 청소년기나 성인일 때는 그냥 뼈가 되게 튼튼하고 건강한 거죠. 네. 그런데 폐경 이후나 이제 나이가 드시면 성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이 보도블록 억제기가 안 되니까 정말 파쇄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생성보다. 네, 예. 그래서 골 밀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균형이 깨져서 뼈를 부수는 게 더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뼈를 부수는 거를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뼈를 예. 부순다고 해서. 그럼 반대로 뼈를 만드는 거는 조골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뼈가 좀 덜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이제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가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많이 부수던지 이런 건데 보통은 파골세포라는 게 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폐경기 여성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땐 내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아까 몸에 있는 뼈가 부서지고 새로 만드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파골세포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좀 더 많이 부수고 있다고 해서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어머님들이 어떤 일들이 보통 있냐면요. 특히나 가을철에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김장하실 때 대야에다가 소금물 잔뜩 해서 이제 네. 배추를 절이죠. 절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젊을 때는 그런 거 그냥 번쩍번쩍 들고 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골다공증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사시다가는 요걸 번쩍 들었다가 갑자기 손목이 뿌둑하고 부러진다든지 네. 아니면 이 손목과 팔꿈치 사이인 요 뼈가 있죠. 팔뼈가 갑자기 뚝 꽤 튼튼한 부러진다든지. 뼈인데? 그러니까 예. 이런 데가 사실은 부러질 거라 생각도 못 하고 내가 젊을 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뼈가 약화되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데 모르고 그랬다가 갑자기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갱년기다. 본인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다.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갱년기다. 뭐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있으실 건데 그 이후에 있으면은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라는 걸 할 수가 되게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내가 그래도 폐경 이후에 그래도 뭔가 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이 약이 처음 다시 개발이 돼서 골다공증이라는 걸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어르신들은 원래 뼈가 약해 이렇게 연행을 했던 거죠. 예, 얼마 안 됐네요. 네. 1995년에 개발됐다는 거. 그 예전에 생각해 보면 할머니들이 겨울에 특히나 빙판길에 또 예. 근데 되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네. 정도로 위험하다. 전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빙판길에 넘어지면은 보통 엉덩방아를 찧으시죠. 그러면 엉덩이에 있는 그 골반 근처에 있는 뼈들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부러지는 뼈들이 아닌데 네. 거기가 이제 골밀도가 약해진 분들은 딱 넘어졌을 때 와작하면서 깨지는 거고 아이고, 예. 이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뼈라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뼈는 당연히 튼튼하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특히 막 그런 쪽이야. 네. 예. 뼈도 계속 자극이 와야지 우리 몸이 계속 유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보통 이가 어쩌다 사고로 빠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뭐 나중에 임플란트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방치를 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턱뼈가 사라집니다. 그 부분에. 오. 네. 왜 그러냐면 예. 이가 있고 이에서 계속 자극이 와야지 턱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근데 네. 그 이가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의 턱뼈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참 너무 알뜰살뜰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안 쓰는 거네 없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하면 그게 체중이 안 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뼈가 더 약해져서 오히려 더 안 붙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미리 이제 골밀도를 잘 방어를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요거 먹으면 정말로 금방 골밀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아침에 빈속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좀 속도 좀 따갑고 네, 그런 것 그걸 때문에 견뎌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좀 번거롭다고 안 드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를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그런 약들도 있고 아예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주사 형태로 맞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비싸겠죠, 그래도. 근데 이것도 다행히 최근에 그 주사로 맞는 것들이 특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히도 좀 저렴한 가격에 아마 그런 새로 복제약들이 나오면 그걸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 골다공증 약은 우리가 보통 4년, 5년 정도 먹고 나면 한 1년, 2년 정도 좀 쉬어줘야 됩니다. 왜 쉬어줘야 되냐면 쉬어야 돼요? 네, 먹는 거를? 이상하죠. 예. 왜 예. 쉬어야 되냐면 네. 아까 제가 보도블록 얘기를 드렸는데 보도블록 우리가 갈아치우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부서지니까 계속 네. 뭐 자동차들이 막 갓길에 올라갔다 차에 대고 이러면 자꾸 부서지고 하잖아요. 근데 보도블록이 줄어드는 게 문제니까 갈지 마 그냥 냅둬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너무 풍화가 되고 노화가 돼서 뼈들이 그냥 거의 도자기 깨지듯이 이렇게 깨지는 아이고, 경우들이 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피로가 누적이 돼서 뼈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은 이제 그걸 다시 갈아주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낡은 뼈들은 제거해주고 다시 새 뼈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 1, 2년 정도 거친 후에 다시 그때 이후에 또 드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고 약을 드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같은 의원을 좀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몇 년 먹었으니까 쉬세요라는 말을 의사님이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면은 골다공증 있어 약 먹었습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하면은 언제부터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선생님도 그러면 조금 쉬었다 다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의문이 내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올 거라는 거를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나이를 먹어도.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네, 골밀도 검사는 그렇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건강과 무관하게 정말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남성 노인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여성 노인분들은 폐경 이후에는 정말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근육도 있고 튼튼하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검사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뼈 건강의 영양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IT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비행기가 못 뜨고 날씨 예보를 그려서 방송했다고 하고 슈퍼마켓과 병원까지 문을 닫는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전산망 마비 정말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직도 여기저기 네. 혼란인 것 같더라고요. 원인이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MS 윈도우용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업데이트가 한마디로 이제 MS의 운영 체제에 윈도우랑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건데요. 네, 이 말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에 네. 팔콘이라는 이제 보안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해서 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가 고장났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윈도우를 쓰는 컴퓨터에서 블루 스크린 우리 아시죠? 예. 화면이 파란색 파란 화면이 화면. 예, 딱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꺼지게 되고 컴퓨터가 꺼지게 된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뭔가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됐다. 정말 네. 혼란이 올만하네요. 맞습니다. 예, 윈도우 많이 쓰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장애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했나요? 일단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얘기도 이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네네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뭐 책상 위에다 놓거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 한마디로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서버에다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웹하드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인터넷 서비스라기보다는 이거는 컴퓨터 서비스를 대체를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됐을 때는 어떤 게 있나? 항공, 금융, 의료, 그다음에 방송, 통신 이런 한마디로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네. 거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겠죠.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일부 지역에서는 911 같은 이런 긴급 전화 서비스 시스템도 먹통이 되다 보니까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항공사 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항공사들이 어쨌든 타격을 받았고 요즘 또 서비스를 재개했다. 네. 며칠 사이에 복구를 했다 막 이러는데 우리 국내 항공사들은 피해가 어떤가요? 네, 국내도 있고 사실 해외도 있고 네.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예약과 발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마비됐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던가 아니면은 공항에서도 역시 컴퓨터로 요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 안 하는 데가 없죠. 네, 근데 예. 컴퓨터가 안 되니까 수기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수천 편이나 되는 항공이 지연되거나 현재도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뭐 호주, 독일, 일본 그냥 전 세계 모든 전 나라에서 세계인 거죠. 네, 사실 윈도우를 쓰는 나라는 굉장히 많기도 하고 사실 윈도우가 중요한 것보다는 윈도우에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보안 아까 얘기했던 뭐 항공이나 뭐 의료 아니면은 뭐가 있었죠? 네? 네, 금융, 네, 금융이라든지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보안에 관련된 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큰 위험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가 항공사에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약이나 발권 시스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수기로 직접 항공권까지 발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지금 당장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을까? 내가 해놓은 티켓이나 이런 게 살아 있을까? 뭐 그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살아 있는 거는 당연히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만약에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하는 정도는 아닐 거고 시간이 좀 몇 시간 정도는 좀 걸릴 딜레이가 수 있다. 되겠지만은 네,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완전히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데가 사실은 병원입니다. 네. 예. 특히나 요즘 같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의료 파업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같은 의료 시스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네, 의료 시스템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좀 발생되긴 했어요. 네.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 진료 기록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국에서 뭐 약을 뭐 제조를 하거나 뭔가 처방을 할 때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지만 당연하죠. 처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력 자체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아예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독일에서도 벌써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네. 선진국에서.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런 자료 자체를 볼 수 없다 보니 그렇죠. 또 네, 어쩔 수 의사들이 없나. 환자 네. 한두 명을 수술하는 게 아닐 테니까요. 하루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슈가 크게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된 건 없다. 해외에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영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좀 이 병원에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럼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심각하게 좀 봐야 되고 이거를 대체할 만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지금 끊어졌다 혹은 컴퓨터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뭔가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는 거를 이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좀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라는 게 네. 굉장히 편리하고 좋긴 한데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네요, 사실. 네. 그 금융권에서는 또 어떤 혼란들이 있었나요? 앞서 병원에서도 진료 데이터를 못 봤던 것처럼 금융권에서도 내 통장에 있는 잔금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예. 네, 안 된다는 뜻은 돈을 뺄 수도 없는 거고. 야, 집 네. 계약하거나 이럴 때 진짜 큰 돈을 당장 빼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맞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네요. 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뭐 ATM기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뱅킹 서비스도 안 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호주에서 이제 문제가 좀 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 있잖아요. 네. 비자 카드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카드 시스템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아까 긁는 것도 안 되지만은 ATM기에서 돈을 빼는 것도 되지 않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도 홈페이지 이제 뉴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되게 네. 말씀 듣다가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이런 피해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뭐 의료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정말 다행이긴 한데 네, 그 우리나라라고 비자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피해가 좀 적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서버를 아까 이용하는 부분들이 국내랑 해외랑 나눠져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쓰는 해외 서비스라고 해도 신용카드라고 해도
우리나라 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용되는 거지. 근데 우리도 윈도우 서버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확하게는 네. 윈도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윈도우에다가 설치를 같이 하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팔콘이라는 이 플랫폼을 쓰는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이제 부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랑 해외랑 이제 쓰는 이런 범위가 좀 달랐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안 썼나 보네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호주 아까 네. 방송사 같은 경우도 예. 이제 ABC라는 곳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중단 때문에 한마디로 생방송으로 송출이 불가능했던 거죠. 야, 어떻게 했을까? 예. 거기 있는 아나운서나 기자들 네. 어떻게 했을지 방송을 정말. 또 호주 말고는 방송 미디어 쪽은 또 다른 얘기는 없나요? 네, 다른 쪽 해외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영국 아까 얘기했던 영국이 사실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영국에서도 뭐 스카이뉴스가 아침 생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중단을 했어야 되겠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사과를 하기도 하고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 네.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먹통이 되는 거죠. 그게 멈췄어요. 네. 왜냐면 거기도 이제 USB로 영상 틀기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영상이 이제 송출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먹통되는 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요. 네. 이번 IT 대란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던데. 네네. 그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나 뭐 공항, 은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네. 이유는 최근에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에 있는 하드웨어와 이런 시스템들을 자국 제품으로 교체하는 캠페인을 이야. 벌였대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부에 있는 이제 부처라든지 뭐 주요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제품들이 아니라 이제 중국 자체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즉 이제 MS와 같은 이제 외국 기업의 서비스에 덜 의존을 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특히나 이제 MS와 이런 업데이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자유로울 수 사실 있었다. 그러네요. 네.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네요. 네. 근데 이렇게 좋게 됐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아 중국이 정말 별도로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져 있구나. 네,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잘한 거 아닙니까? 전 중국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반대로 중국에서 자체 기술이 이슈가 생기면은 중국만 또 이제 아예 IT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아 그거야 뭐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네. 이번 이 사고를 네. 발생시킨 이제 주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주동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MS에서는 이제 이미 관련된 수백 명의 이제 또 인원이 많잖아요. 네.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이런 전문가들을 또 배치해 가지고서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죠, 사실. 이걸 이용하는 그렇죠. 공항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서비스 복구하기 위해서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랑 또 협력해서 잘못된 업데이트가 또 있으면은 빨리 수정하려고 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기기의 1% 미만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가 커졌잖아요. 1% 미만인데 이 정도예요. 네. 근데 1% 미만이 약 850만 대의 윈도우 기기입니다. 아, 엄청나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네. 워낙 많이 쓰니까 1%가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기기에 영향을 준 거고. 야, 보안 패치 업데이트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리다니요. 네. 네. 뭐 그거 말고는 현재 계속 고치고 있는 거 말고는 뭐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네, 말을 이제 남긴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이런 사태가 네. 다시 발생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무조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규모 장애를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좀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기업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IT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냥 아까 뭐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뭐 클라우드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별도의 이제 백업 서버를 만들어 놔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비용은 합니다. 좀 들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좀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번 IT 대란 사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대서였습니다. 1467님 대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805 하나님 대단하신데요. 오늘 문제가 나올까봐 미리 문자를 찍어 놓으셨다고. 이거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자극받으실 것 같은데 문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805 하나님 4836님 동트기 바쁘게 밭에 나와서 들깨 움막기를 하면서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다고. 아이고 네 비가 안 오나 보네요. 어쨌든 건강관리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7188님 지구를 식히는 심정으로 에어컨 틀지 않고 있느라 덥다고. 아이고 너무 덥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 하셔야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서울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찜통더위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